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표 앞둔 경계감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전강 후약, 그러니까 초반에 괜찮았다가 이제 중반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아시아 증시에서 유난히 좀 우리만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오후 막판에는 뭐 전체적으로 밀린 나라들이 덜어 있었지만 장중에는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많이 팔았는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매도 규모가 오늘도 만만치 않았고요. 뭐 화장품, 운수창고, 카지노 관련주, 엔터주 정도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아시아 증시 보면 이게 아시아 때 그 오전에 잠깐 봤을 때 오후 정도 됐을 때는 우리 증시만 빠지고 또 대부분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는 좀 밀리는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만 보시면 이제 중국이랑 니케이 빼면 우리가 좀 유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낙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유난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뭐 초반에는 시작이 나쁘진 않았죠. 미증시가 약하긴 했지만 뭐 고용지표 딱 보고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표 자체는 예전에 팬데믹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이전하고 비교해봐도 절대적인 채용 공고 자체는 많은 수준이다. 그리고 1인당 일자리, 실업자 1인당 일자리가 1.1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질적인 문제를 빼고 나서 본다면 여전히 취직하려고 마음 먹으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 뭐 베이지북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뭐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가지고 괜히 겁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초반에 어제 좀 오바해서 빠졌으니 좀 만회하고 봐야지,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아직 안심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당장 서비스업 PMI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 가지고 되게 놀래서 시장이 빠졌잖아요. 근데 제조업은 미국 GDP에서 비중이 10% 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서비스업은 되게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51.4였는데 이번에 발표될 걸로 나오는 이제 예상치는 51.3 정도.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보다 나쁘게 나오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나빠지면 정말 경기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럼 증시가 많이 빠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서비스업은 몇 배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지표 가지고 시장이 놀라면 어떡하나. 그래서 좀 오전에 상승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좀 현금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서를 건드리는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오늘 삼성전자는 결국에 빠졌고,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뭐 종목별로 올라간 건 있지만 좀 약세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경계감을 자극할 만한 뉴스들이 좀 은근히 있었어요. 예, 뭐 이런 뉴스들 나오고, 뭐 장비주들도 뭐 아주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수출 피크 논란, 뭐 실적 피크 논란, 이런 것들이 자꾸 제기가 됐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삼성전자는 좀 밀리는, 또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오늘 목요일이라 위클리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뉴스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갑자기 오후 들어서 지수가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를 그때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투스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투스에 대한 불안함이 여차하면 좀 쉽게 흔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결정적으로는 일본 그 하지메 다카타 이제 이 당국자,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한 당국자가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오늘. 우에다 총재에 이어서. 그러면서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금리가 플러스인 세상을 만들 거다. 일본은 막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막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금리 계속 올릴 거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8월에 금융시장 불안했던 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꾸 금리 올린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또 엔캐리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또 시장이 밀려져. 이게 시간대가 좀 일치하는 게, 이게 블룸버그에 뜬 시간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2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분차트가 12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시간대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저 뉴스가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다른 나라까지 확 끌어내린 건 아니어서 하여튼 우리 증시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위클리 만기도 있고 또 금투세에 대한 어떤 불안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나라 대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대형주를 계속 파니까 지금 9월 2일 제외하고
8월 23일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퍼붓기 수준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면 물론 종목은 특정 종목에 집중돼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만 집중이 됐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응을 풀어버리면 이게 선물 옵션 쪽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거 밑으로 게임, 위로 게임 이렇게 흔들기가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위아래로 흔들어 먹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저 수급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특정 헤지 펀드에서 한국에 있는 일부 대형 종목들을 정리하는 것 같다. 지분을. 그래서 저거는 기계적인 매도가 계속 나와서 언제 멈출지 잘 모른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설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특정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태라서 또 하필이면 그게 삼성전자니까 지수 가지고 놀기 좋은 상태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반대로 저게 멈춰지면 확 돌릴 수도 있는데 당장 이제 저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중심에선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지지되지 못하고 제가 7만 원에서는 무조건 돌려야 된다고 뭐 그런 표현 드렸었는데 돌리지 못하고 다시 작년 11월 이후 최고저가를 경신하는 또 오늘 하필이면 또 목요일이라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 올랐죠. 3%, 장중에 4%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하이닉스는 최근에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주가는 빠지긴 하는데 양봉이 하루 빼곤 계속 양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긴 하죠. 그리고 8월 5일 저점에서는 어쨌든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두 종목이 좀 엇갈려. 하나는 또 매도 수급에선 벗어났고 하나는 계속 매도 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OLED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애플이 OLED 적용한다라고 해서 그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에코프로비엠이 저항대 맞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뭐 이 관련주조차도 저항에서 더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또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올라가면서도 뭔가 자꾸 뒤탈을 걱정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그 금융주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좀 안전한 것 같다. 뭐 어제 증권주들, 뭐 오늘은 금융주는 지수 대비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고 추세도 보면 상승과 하락하는 과정에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좀 자신감 없을 때 자꾸 안전지향의 종목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또 확인된 것 같습니다. 수급은 먼저 종목부터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전체 매도한 금액만큼의 매도를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거의 6,500억 한 종목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매도도 이어졌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이 매도하던 종목인데 하이닉스는 좀 매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수나 매도에 업종별 특이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매수 쪽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들어가고 매도 쪽에 조선주가 좀 매도 쪽으로, 그러니까 조선주가 매도 쪽으로 쫙 들어가 있는 거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매수 쪽은 이렇게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는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G그룹주가 매수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LG자 들어가는 종목이 되게 많았죠. 다음에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오늘 일제히 팔고, 이제 매수 쪽에서는 업종별보다는 골라 사는, 좀 선별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이제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목 내에서 골라서 사고 팔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 수급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나만 6천억 넘게 팔았는데 순매도가 5,860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도를 유난하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코스닥은 기관 수급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기관이 7월 중순 이후에 들어왔던 물량을 손절매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런 성향의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스컷 물량이 정리가 되면 이제 코스닥도 수급에서는 조금 뭐 부단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요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닥 쪽에서의 약간의 어떤 변화 조짐은 있는데 이게 뭐 실제로 바뀌어야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빅3, 그러니까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3개 중에 2개 정도를 돌려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초반 넘어가면 코스닥 자체가 이제 지표상 과매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좀 시도는 빈번하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계속 가지고 놀아요. 막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장중에 마이너스가 저점 대비 또 막판에 3,500계약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때려놓고 내가 좀 심했나? 뭐 이런 식의 매매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하면 미국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가 51.3입니다.
비슷하게 나오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이제 뭐 50점 몇 이렇게 나오면은 시장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최근에 5일 동안 하루 빼고 4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회복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계속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무엇보다 매도를 계속하게 되면 선물 옵션을 못 돌려요. 예, 그러니까 파생시장 영향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요 구도. 그다음에 오늘 뭐 화장품, 카지노, OLED, 해운주.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되게 자잘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종목들을 못 올려요,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초반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좀 파는 그런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고, 시가총액 규모가 좀 사이즈가 작은 쪽에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연속적인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빅3 중에서 좀 풀리는 종목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스닥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2005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5년 이전으로 따져놓고 봐도 뭐 그 IT 버블 때가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들이 많이 나서 그때 빼놓고 보면 분기 낙폭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2위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에 올라간 게 있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분기 동안 하락한 거는 금융위기 터졌을 때 65% 빠진 거, 그때 빼놓고는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있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버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약간 만회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32%대 정도로 줄였는데, 이게 이제 10%대로 내려오게 되면 다음 달에 이제 플러스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걸 그대로 이 정도 낙폭을 그대로 안고 가면 다음 달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열심히 좀 낙폭을 줄이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데, 다만 이제 뭐 이게 업황 피크라고 하더라도 역대 그 IT 버블 빼놓고 그때 빼놓고 이 정도 빠질 정도의 실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반응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당장은 지금 수급이 우선이니까 하이닉스가 좀 반전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중요한 7만 원에서 깨졌는데 7만 전자가 저항대로 작용되면 되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선물 옵션 변동성이 더 심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하고 추가적인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